단거리 순항미사일 주정수 발사 150여 킬로미터 비행, 전투기까지 동원 3시간여, 도발 총선, 김일성 생일 하루 전 묘한 시점에 발사. 북한이 총선 하루를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항공기를 동원한 도발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1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도발을 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관련 사항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수의 계열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도발 활동은 3에서 4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이다. 이번 도발은 총선 하루 전이자 북한 김일성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총선 하루 앞두고 비례정당들 마지막 표심 잡기 안간힘.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비례정당들은 마지막 메시지를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범여권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신경전을 이어가며 지지층 사수에 집중한 반면 미래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보수 및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합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한 집이다.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은 총선이 끝나면 대부분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경고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에 투표하면 중도가 아니라 꼴보수가 강화되는 것이다. 중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해달라고 했다. 반면 열린민주당은 총선 후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열린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최강욱 비례 후보도 라디오에서 총선에 나와 있는 모든 후보들 중 제일 최근까지 대통령의 곁에 있던 사람이라며 분열보다는 민주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위기론을 강조하며 읍소 전략에 나섰다. 원유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된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개혁 완성 vs 견제 총선 성적표에 달린 문장부 후반기 시나리오는 5월 말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완성을 주장하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정부 견제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등 첨예한 이슈는 물론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 범여권 과반 이상 확보 시 청장 학력 상승할 듯. 한마디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원하는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황형준 기자의 더 많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바로 가기. 180석까지는 아니지만 범여권 정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은 지금보다 더 공고해진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친문 진영의 위력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뜻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 희망하는 개혁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친문 진영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고 차기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는 물론 2022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문심 잡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당 등 보수 야권은 범여권의 질주를 제어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된다. 21대 국회 내내 여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통합당이 선거 막판 범여권이 180석 이상 얻는 것은 막아달라며 호소 작전에 나선 배경이다. 여기에 총선 참패의 책임론 등으로 통합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황교안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약 지역구에서 패한다면 통합당은 유력한 차기 주가가 없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 춘추전국 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여부 및 향후 행보가 당내 권력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과반 이상 확보 실외임덕 본격화 가능성. 반대로 통합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 야권 정당이 150석 이상 얻는다면 국회 주도권은 보수 진영에게 넘어갈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도 보수 야권이 차지하게 되고 장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도 보수 야당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기에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입법부 권력을 쥔 야당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레임덕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황 대표의 당장악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황 대표는 지역구 선거의 승패를 떠나 자기 주자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안 뜸했던 친문 대비문의 전통적인 대립 구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친문 공천의 책임론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 경우 당내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통합 과반 실패 시 치솟는 군소정당 갑. 민주당 계열 정당과 통합당 계열 정당 모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다면 이는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의 약진을 의미한다. 자연히 이들 정당이 21대 국회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이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틀어진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변수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하려는 일에 동참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 보수 야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